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리자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 소방직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영어 관련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소방직 초시생입니다. 자이스토리 질문 드립니다. 독해 완성편을 풀고 있는데, 자, 기본편에 비해서 완성편이 좀 어렵죠. 빈칸 완성하기 파트 부분이 지문도 길고 단어도 어려워서 많이 틀립니다. 맞아요. 보통 이제 영어 독해를 이제 연습하실 때 수험생들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잠시 선풍기 좀 끌게요. 빈칸 완성,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이 파트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이스토리 독해 좀 적으면서 할게요. 뭐 유형별 독해라고 할게요. 유형별 독해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소방직 수험생분들이 기반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기초 문법을 공부해서 단순하게 기초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공부보다는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문법을 연습을 하시고, 이걸 바탕으로 구문독해 연습을 하는 거죠. 구문독해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문장이라는 거는 그 안에 어휘, 어법, 구문이 있고, 보통 해석을 시켜보면은 감독해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해석을 잘 못합니다. 안에 있는 어법적인 내용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문장 분석을 잘 못하시죠. 그래서 이런 수험생들이 취약한 부분이 바로 문법과 구문이에요. 특히 소방직 수험생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게, 문법이 적게 나오니까 문법의 양을 줄이려고 해요. 여러분, 문법 문제가 적게 나와도 첫 번째, 다 맞춰야 돼요. 문법은 순수 암기 파트입니다. 소방직 영어가 공무원 영어에 비해서 좀 쉬운 편이기 때문에 필기학교 생분들이 영어 컷은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법이 꼭 문법 문제만을 맞추어서 공부하는 건 아니다. 독해 문장 읽기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문법도 중요하고요. 특히 구문. 우리가 구문 독해를 하는 이유는 독해 문장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수험생들 필요한 건 뭐냐면, 일단 문법 파트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지문이. 두 번째, 짧은 지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강사님들 교재가, 구문독해 교재가 좀 어려워요. 길어요. 해설이 자세하지도 않고, 그리고 좋은 구문으로 반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교재들이 많지가 않다. 시중에 이제 유명 구문독해 교재를 보면은 지문도 길고 난잡하고 인강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천이면 베이직을 추천한다고 했죠. 자, 이렇게 구문독해 연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독직해라 지워졌어요. 그리고 끊어읽기, 문장 구조 분석, 그리고 구문을 연습하는 거예요. 보통 해석을 시켜보면은 수험생분들이 앞에서부터 해석 안 하고 뭐 왔다 갔다 해석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근데 우리 실전 시험은 지문이 상당히 길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지문 같은 거 풀 때 막 왔다 갔다 해석할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직독직해로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끊어읽기, 문장이 길어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끊어읽기를 하셔야 돼요. 문장 구조 분석, 이거는 문법과 또 약간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도 표시해보고, 동사가 나오면 그 동사 몇 형식인지 형식을 볼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형식을 볼 수 있어야지 짧은 구에서 긴 절 단위를 볼 수 있고, 수식하는 것들은 다 가로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문장을 빨리빨리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구문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가지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 분석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강사로서는 독해에서는 수동태가 상당히 중요해요. 수동태가 쓰이면은 이 수동태가 능동태로 몇 형식의 수동태인지, 이거 왜 알아야 되냐? 수동태가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빠르게 수동태를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게 3형식의 수동태인지 4형식의 수동태인지 5형식의 수동태인지, 3형식 때 대절 취한 동사의 수동태인지 체크해야 되고, 준동사 파트 상당히 중요합니다. 투부정사 나오면은 명사적 용법인지 형용사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 ing이 쓰인다,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분사구문이 쓰인다, 그럼 분사구문 여러분들이 음성의 주어 볼 수 있는지, 태를 볼 수 있는지,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위드 분사구문 쓰이면 어떻게 해석하는지, 관계대명사 쓰인다, 그럼 관계대명사 격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다양한 생략, 막 주격 보호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도 아셔야 되고, 관계 형용사, 관계 부사,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형용사, 복합관계 부사, 도치 등등등 다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법을 등한시해서는 독해를 잘할 수 없어요.
독해 지문 안에서 이러한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문장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이 충분히 되고 나서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이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유형별 독해를 들어가야 합니다. 자, 유형별 독해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 일단은 지금 요거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수험생분의 질문을 계속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께 도움을 청해본다. 자, 첫 번째 질문. 빈칸 문제를 풀 때 선지를 먼저 보고 본문을 봐야 할까요? 제가 아까 설명한 거 이어서 설명한 다음에 답변 하나씩 다 드릴게요. 두 번째, 빈칸이 있는 문장을 먼저 해석하고 바로 위 문장을 해석하면 풀고 있는데 맞는 걸까요? 세 번째, 이렇게 했을 때도 답을 모를 경우 처음부터 본문을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선생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답변 드릴게요. 먼저 이어서 제 설명 좀 계속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유형별 독해할 때 먼저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주제, 제목, 요지, 문제 푸는 방법, 그리고 빈칸 완성,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일치, 불일치 다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형별 독해를 풀 때 여러분 시간 재고 풀지 마세요. 천천히 내용 파악하고 푸시 바랍니다. 왜냐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야 뭐 시간을 재도 상관은 없는데 영어를 못하는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시간을 잰다. 감독해를 합니다. 그러면 독해를 푸는 의미가 없어요. 천천히 내용 파악하면서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 주제 다 표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나올 수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해석이 이 문장이 안 돼요. 그럼 이거 오해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 여기 해석이 너무 안 돼. 그럼 바로 해석 보면 안 돼요. 일단은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대신에 제가 아까 앞에서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 주제 같은 밑줄 표시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앞부분에 중심 내용을 표시해보고 이 뒷부분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을 표시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심 내용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해석이 안 된 부분은 앞뒤 문맥으로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전 시험에서는 실력이에요.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까 당연히 해석이 안 된 문장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형의 독해를 풀 때는 너무 빨리 풀려고 하지 말고 그럼 감독해 하게 돼요. 천천히 내용 파악하면서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에 밑줄 표시를 하자. 자, 그 다음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일단 읽고 넘어가되 앞뒤 문맥 내용 파악을 통해서 유출하세요. 이게 실력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도 중심 내용과 키워드, 주제 제목은 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하고 나서 리뷰가 중요해요, 여러분. 맞고 틀리고는 괜찮아요. 어차피 많이 틀릴 거예요. 좀 쿨하게 마음 가지고서 일단은 천천히. 근데 참고로 여러분, 이런 연습하려면 좀 쉬운 교재 해야 돼요. 여러분 아직 읽지도 못하는데 막 어려운 기출지문들, 어려운 강사님들 해설이 부실한 교재들 보지 말고 좀 쉬운 지문, 독해 기본편 해설 상당히 자세하거든요. 여러분들 쉬운 지문 푸시다. 왜냐면 어려운 지문은 못 읽으면서 괜히 세 지문, 네 지문 푸는 것보다는 자신이 읽을 수 있는 지문으로 하루에 10지문 푸는 게 훨씬 도움됩니다. 단계별로 연습하세요. 자, 리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리뷰할 때는 풀고 나서 답의 근거를 찾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를 분석해 주세요. 자, 방금 질문 주신 거 보면은 여기에 자, 빈칸 문제를 풀 때 선지를 먼저 보고 본문을 봐야 할까요? 요거 답변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선지가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선지 보기양 자체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단어 잘 모르고 요 단어 잘 모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나머지 이 단어 잘 모른다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두 번째, 우리가 원어민이 아닌 이상 이 보기양을 먼저 읽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본문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용 다 까먹습니다. 실전 시험은 그 5과목을 빨리 풀어야 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요. 하지만 보기양 선지를 먼저 읽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글로 보기양 선지가 되어 있는 경우. 그때는 우리가 원어민이니까 먼저 빨리 읽고 그 키워드 바탕으로 유추하면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지문 같은 경우는 먼저 읽지 말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올라가도 어차피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내려와서 체크해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빈칸이 있는 문장을 먼저 해석하고 나서 바로 위 문장을 해석하며 풀고 있는데 맞는 걸까요? 이거는 리딩 스킬인데 보통 리딩 스킬 같은 경우는 강사님들이야 어차피 지문을 먼저 싹 다 풀어보고 관련된 이런 단서들 다 찾아놓고 여러분 이런 지문 풀 때 여기는 위에 단서가 있으니까 여기를 먼저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강사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5과목을 직접 풀어봐야 돼요. 만약에 리딩 스킬을 강조하는 강사님들이 계신다. 물론 리딩 스킬은 알면 도움은 돼요. 근데 그 전 단계는 먼저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사님도 사실 5과목을 제대로 풀어본다? 시험장 갔을 때 직업이 걸려있고 인생이 걸려있고 그럼 과연 그 리딩 스킬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강사님들이 이미 풀어놨고 분석을 해봤으니까 그 리딩 스킬을 추천하는 것 뿐이고 수험생분들은 그럴 시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안 통하면 어떡하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풀 때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빠르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이렇게 했을 때 답을 모를 경우는 처음부터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알려드릴게요. 빠르게 일단 처음부터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설명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뭐 문장 완성, 뭐 빈칸 완성이라 할게요. 빈칸 완성을 푼다고 했을 때 일단 여러분들이 풀고 나서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4번 이거 기출 지문인데요. 정답이 2번이래요. 그러면 요 2번은 자, 요 빈칸에 답이 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출제자들은 왜 빈칸을 뚫어놨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중요하니까. 저 문장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빈칸은 위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한 재진수를 보통 넣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단어로 바꿔서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서들도 있고 또 역적 관계로 여기에 하우가 나왔기 때문에 역적 관계고 다시 또 이게 또 다른 단서들이 있습니다. 이 단서들의 재진술이 바로 요겁니다. 그럼 반대로 오답은 어떻게 오답을 내냐? 바로 출제자들이 매력적인 오답을 만든다는 거죠. 헷갈리게. 근데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참 헷갈려요. 이 1번의 이 보기양과 2번의 보기양이 둘이 헷갈려. 그러면 이럴 경우는 오답의 여지가 없는 거를 소거법으로 푸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답들은 여기에 있는 단어들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풀고 나서 답의 근거를 찾아주세요. 근데 소방 영어나 공무원 영어가 수능이나 편입 영어 독해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점이 있어요. 답의 근거는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색깔 표시한 게 다 답의 근거예요. 자, 볼게요. 이런 독해 문제 풀 때 이거 제 자료인데 기출 분석 자료예요. 이렇게 답의 근거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답의 근거가 없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아까 말했듯이 너무 빨리 풀면은 이런 근거 파악도 안 되고 그냥 감독해로 그냥 내용을 읽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내용 파악 다 놓치죠. 그래서 풀고 나서 틀려도 괜찮으니까 아, 답의 근거가 여기에 이렇게 숨어져 있구나. 때때로는 뭐 추론을 요구할 수도 있고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뭐 재진수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의 근거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를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게 바로 여러분이 나중에 독해 원리, 독해 전략, 리딩 스킬 다 이 부분입니다. 특히 오답이 왜 오답인지를 분석을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아, 출제자들은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난을 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해줘야 될 것은 아까 제가 해석이 안 되는 문장 풀 때는 일단 읽고 넘어가되 앞뒤 문맥으로 유추해서 내용 풀자고 했잖아요. 하지만 풀고 나서는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에 정리하셔가지고 철저하게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지문이 여기 보자. 여기가 만약에 해석이 안 된다고 할게요, 여러분. 이 부분. 그러면 강사로서는 당연히 이 지문 안에 어휘나 어법이나 구문이 약한 거예요. 요거를 노트에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지금 내가 못 읽고 있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험장 갔을 때 실제 시험 20문제 빨리 풀어야 되는데 또 이거와 비슷한 형태의 문장 구조 나오잖아요. 그럼 해석 못합니다. 그럼 거기서 당하게 되고 머리에 안 들어오고 심하면 머리가 하얘질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하나하나 모아놓는 겁니다. 구문 독해서도 모아놓고 유형문 독해서도 모아놓고 그 기출서도 모아놓고요. 그러면 내가 약한 문장 구조가 많이 해결이 됩니다.
영어 독해의 처음에 시작은 읽을 수 있냐 없냐의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석해 놓고요. 다음 유의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절대 문장 구조 분석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거 뭐 문장 구조 분석 신경 쓰면서 풀면은 당연히 내용 파트 다 놓쳐요. 일단은 구문 독해까지는 문장 구조 분석을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유형의 독해는 문장 구조 분석은 최소로만 해주세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지만 풀고 나서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자신이 취약한 문장들이 탁탁탁 모이게 되죠. 이게 중국 구문 독해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구문 독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독해 노트를 만드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독해 실력을 가장 빨리 향상시키는 방법은 하나다. 어휘예요. 독해용 어휘. 이러니까 다시 또 영어가 기출이 중요해져요. 영어 강사님들은 자신들의 교재와 인강을 팔기 위해서 요즘에 영어는 기출만으로 안 됩니다. 똑같은 질문 안 나옵니다. 이 교재 보세요. 요거 동영모사 보세요. 강의를 계속 홍보하고 교재를 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른 과목도 다 기출 중요한데 영어가 과연 기출이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물론 어휘랑 생활영어 문법은 계속 반복돼서 포인트 나옵니다. 다 맞춰야 돼요. 만약 모르는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보기양 수업법과 그리고 해석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어휘랑 생활영어는. 문법은 기출에서 절대 안 벗어나요. 자, 독해는 당연히 똑같은 질문 안 나오죠. 하지만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해석이 안 났을 때 유추하는 연습, 답의 근거 찾는 연습, 오답은 왜 오답인지, 독해 원리, 독해 전략, 리딩 스킬은 다 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어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게 이렇게 나와있는 독해용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면 당연히 쉬워지는 거고, 여기 있는 단어들을 많이 모르면 당연히 어려운 거죠. 자, 영어 독해 기출이 중요한 이유, 독해용 어휘는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이 독해용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독해용 어휘 노트에 정리해 주세요. 독해용 어휘 노트는 앞면에는 기출에서 나왔던 어휘 생활 영어 모르는 단어를 싹 다 정리해 주시고요. 계속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뒤쪽 면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독해용 어휘들만 다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요거를 철저하게 자투리 시간에 암기하지 마시고, 암기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를 암기되고, 요 교재는, 요 노트는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랑 겹치는 부분은 복습 효과가 있고,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랑 빠진 부분이 있죠. 그럼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질문 주신 거 보면은, 자, 1번. 빈칸 문제를 풀 때 선지를 먼저 보고 본문을 봐야 할까요? 한글이면 봐도 되지만 영어는 보지 말자. 왜냐면 그 영어 본문, 보기양 자체가 어려울 때가 있다. 두 번째, 빈칸이 있는 문장을 먼저 해석하고 나서 바로 위 문장 해석하며 풀고 있는데 맞는 걸까요? 그건 리딩 스킬인데, 그거는 진짜 시간이 없어가지고 풀 수 없을 때 마지막에 쓸 수 있는 방법이고, 일단 우리는 빠르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근데 빠르게 해석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이 많이 이제 걱정하는 게, 선생님 이거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단계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빨리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읽는 속도도 다 달라요. 어떤 부분은 꼼꼼하게 읽어야 되고, 어떤 부분은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형 독해를 하기 전에 우선 그 기반 연습인 기초 문법과 그리고 구문 독해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서는 리뷰를 하자. 자, 답의 근거 찾는 연습, 오답은 왜 오답인지 이런 걸 분석을 하면은 이게 독해 원리, 독해 전략, 리딩 스킬이 되고, 두 번째,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철저하게 독해 노트 정리하셔가지고 문장 구조 분석을 하자. 자, 세 번째, 어휘 싸움이 마지막은 결국은 여러분들 독해 풀면서 모르는 단어 다 정리하자. 이렇게 하시면은 분명히 과정상 많이 틀릴 거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차피 시험자 당일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충분히 수학 영어 고득점 가능합니다.